알리바바 주식 휴지 조각 되나?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뉴스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도 이걸 좀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뉴스가 7월 8일에 나왔는데 7월 8일의 주가를 보시면 알리바바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텐센트나 니오,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핀도더 같은 이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물론 주가를 회복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여전히 이 큰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국 기업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디디추싱이 중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규제를 받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은 중국의 우버 같은 기업입니다. 이 라이드 쉐어링 기업인데 중국 시장의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독점 기업입니다. 심지어 우버도 밀어낸 그런 대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디디추싱이 왜 중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았냐 보시면, 최근 미국 상장을 한 디디추싱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완전한 승인을 받기 전에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했고 데이터 보안 점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디디는 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국 당국의 방침을 준수하겠다고 했으나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 통제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하는 데이터 보안법을 통과했는데, 이 데이터 보안법이 뭐냐면 중국에서 수집하거나 생산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 보안 점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죠. 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경고했지만 디디추싱이 이걸 무시하고 이 상장을 강행했다. 여기 보시면 forced its way라고 나오는데 디디추싱이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 반하는, 거스르는 행위란 거고,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곧바로 응징에 나선 겁니다. 어떻게 응징에 나섰냐? 이 중국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디디추싱은 텐센트의 위챗과 엔트그룹의 알리페이에서 제거됐습니다. 따라서 신규 유저 유입이 아예 불가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디디글로벌, 모회사가 운영하는 25개의 추가 앱에 대해서도 모바일 앱스토어 내에서 내리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응징이 나온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 당국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텐센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두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덩달아 크게 빠졌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이 같은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아주 크게 하락했습니다. 디디추싱은 여기 보시면 20%가 넘게 빠졌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많이 빠진 기업도 있죠. 아무튼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미준의 집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는 미준의 집 채널의 지분 1위입니다. 무려 오늘 영상까지 하면은 5개의 영상인데요.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12월에도 하나 올렸고 4월에도 올렸고 5월에도 하나 올렸습니다. 미준의 집은 엔트파이낸셜 IPO 프로, 이게 2020년 11월인데 이때부터 알리바바를 다뤄왔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리스크와 투자 아이디어를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알리바바 관련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기업 펀더멘털이 유효하다고 보고 매우 저평가라고 판단해서 저는 이때부터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 대한 이 자세한 투자 아이디어와 리스크 점검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7월 8일날 나왔던 이 뉴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알리바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나, 이거를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리바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하고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점검하고자 공부를 했고, 이 공부한 내용을 오늘 저희 채널 구독자님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요, 일단은 좀 상당히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을 쓴 것 같고요. 뉴스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묵인해온 가변 이익 실체 VIE 구조 본격 조사, 제도화 통해서 자국 기업 해외 상장 통제 나설 듯.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이 막히는 것은 물론 이미 상장한 알리바바 등 빅테크들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변 이익 실체, VIE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VIE는 영어로 Variable Interest Entity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변동 이해 실체, 가변 이익 실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 해외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지주회사로 두고 본국에서 100% 출자한 현지 법인을 만든 다음에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또 다른 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장되는 페이퍼 컴퍼니와 본국의 자회사는 지분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 VIE 구조는 이 중국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VIE를 통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중국 자본가가 해외에서 영래법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해외 상장하는 경우, 또는 외국 자본 기업이 중국 내 제한 업종에 우회 투자하는 경우에 좀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자국의 기술 벤처를 외국 기업이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부 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 많은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그런 지분 구조이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부의 유출 없이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자국의 인터넷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용인을 해왔던 겁니다. 알리바바 역시 이 VIE 구조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주들은 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라는 케이맨 아일랜드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맨 아일랜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는 케이맨 아일랜드라는 국가에 속한 기업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뭐 미국도 아니고요. 케이맨 아일랜드라는 그런 국가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기업은 계약에 따라 중국의 알리바바로부터 이익과 자산을 받기로 했고요. 알리바바 주주들은 알리바바의 이익과 경영 활동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분이 아니고요. 간접적인 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묵인해 왔던 이 VIE 구조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VIE 구조로 상장된 기존의 기업들,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기존의 기업들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럼 이 뉴스에 대해서 팩트에 기반한 미준의 집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단순 재미 그리고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해외 언론에 제가 뒤져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현재 중국 당국은 향후 미래 해외 증시 상장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요. 기존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규제 또는 기준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의 VIE 구조를 통해 상장한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경우 추후 증자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 자본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할 뿐이고요. 상장 폐지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제가 VIE 구조를 설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VIE 구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지고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투명성이 떨어지는 구조보다는 적당한 이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거의 지금 세계 1, 2위를 다루고 있죠. 지금은 미국이 1등이지만 2030년에는 중국이 다시 앞서 나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중국의 국가 경쟁력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은 곧 중국의 경쟁력인데요. 이 기업들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상장 폐지하는 것은 전 세계 투자자들로 하여금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지도록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들은 성장이 둔화되고 이는 곧 중국의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중국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취득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무리 지금 공산당이고 독재하고 있고 이런 말이 많지만, 그래도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절대로 중국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는 우려가 또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이 이제 미국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만약 미국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단 3년 이상 미준수했을 경우에만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장 폐지 가능성 없다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알리바바는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양국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PwC라는 회계법인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글에 PwC를 치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PwC의 고객 기반을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의 84%를 고객으로 두고 있고요. 이 중 테크, 미디어, 통신산업 중 90%의 기업들이 PwC의 고객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는 알리바바가 과연 미국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은 몇 프로가 될까요? 저는 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등 기존에 상장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다. 저는 자신 있게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존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을 뿐이고,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라는 국가의 경쟁력인 빅테크 기업들은 상장 폐지하는 것은 이득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알리바바는 20년 넘게 PwC라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가 이 시장이 우려하는 그런 상장 폐지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 당국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알리바바의 주가의 폭락의 시초는 지난해 마윈이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미주네 집에 알리바바 영상들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 이후에 마윈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리바바는 이 중국 정부의 거스르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작년의 마윈이고요. 올해 현재 마윈입니다. 보시면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마윈은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그림 그리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이 사진에 좀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바이블이죠. 이 벤저민 그레햄의 현명한 투자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하자면, 현명한 투자자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때가 아니라 뭔가가 이상할 때 대형 성장주를 주목한다. 쉽게 말해서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모두가 겁낼 때가 진정한 투자 기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딱 알리바바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 밸류에이션 업데이트를 좀 드리자면, 일단 2021년 3월 말 기준 이 price to free cash flow는 18.7배입니다. 2023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프리 캐시 플로우가 31,276.47밀리언 달러인데, 2023년 3월 예상 price to free cash flow가 25라고 가정할 때 예상 시가총액은 781.91빌리언 달러입니다. 자, 2023년 3월 말 시가총액과 2021년 3월 시가총액을 나누면 1.4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대비 1.4배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205.48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에 1.4배를 곱하면 287.67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현 주가 대비 4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참고로 애널리스트들은 저보다 10달러가 높은 297.1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고 23명 중에 22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1명만이 보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등급은 강력 매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결론입니다. 디디 출신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또다시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알리바바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알리바바와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있고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외면하는 지금이 아주 좋은 투자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에 대한 비중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